여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면서 많이 느꼈던 것을 토대로 이 편을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소재로 만들었던 영상의 조회수가 꽤 높더라고요. 조회수 뽑아 먹으려는 건 아니지만 그 이외에는 제가 어떤 걸 많이 느꼈었는지, 그리고 이런 어는 가면 안 되겠다라고 느낀 게 무엇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조금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긴 소리 안 합니다. 시작할게요. 첫 번째, 참관 수업은 전이 없이 참여 수업만 하는 곳. 물론 모니터링은 어디서나 가능할 겁니다. 부모님들이 신청한다면 아예 모니터링을 하게 해주겠습니다. 이건 어디든지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쭤볼까요? 모니터링 얼마나 자주 가시나요? 맞벌이를 하신다면 모니터링을 가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정당하게 보여주는 건 참관 수업이지 참여 수업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참관 수업은 평상시에 교사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참여 수업은 평상시에 그렇게 못했거나 성실하게 하지 못했어도 보여주기식 쇼만 잘한다면 그 모든 게 다 접히게 됩니다. 능력 있는 교사로 보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맞는 걸까요? 그렇게 사실상 지금 필요한 게 참여 수업이 아니라 참관 수업입니다. 참관 수업은 하나도 하지 않고 보여주기식 참여 수업만 열심히 하는 곳이라면 사실 저는 권장드리고 싶진 않아요. 두 번째, 특별활동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하라고 계속 강요하는 것. 물론 원 입장에서도 이해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애들이 활동할 때 다 같이 활동을 하는 게 좋으니까 같이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권유할 수도 있어요. 그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권유를 넘어서서 불이익으로 갈 수 있다는 식까지 얘기를 하게 된다면 가지 마세요. 그냥 다루는 가세요. 권유가 아니라 강요 수준까지 간다면 일단 돈이 관련돼 있을 확률이 너무 높고요. 물론 예외는 있죠. 원장 선생님이 금액을 지원해 줄 테니까 같이 하는 건 어떠냐, 이러면 돈에 관련된 이유가 절대 아니겠죠. 사실 95% 이상들은 거의 특별활동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특수한 사정 때문에 못할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 불이익을 간다는 뉘앙스를 풍기게 한다면 그 원은 가지 마세요. 세 번째, 이거는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지만 저는 소신껏 얘기할게요. 원 분위기 자체가 훈육을 하지 않으려는 곳은 가지 마세요. 물론 너무 과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해서 문제일 수도 있고요. 사실 대부분 보면 방법의 문제인 경우가 많지만 이건 다른 소리니까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아예 하지 않으려고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훈육을 한다기보다 학업적인 주의 집중 방법, 아니면은 유의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나에게 집중하게 하는 방법 등등, 이렇게 하는 곳들도 좀 있거든요. 제가 이런 곳을 경험을 해봤는데 사실 저는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체육교사가 어린이집 유치원 안에서 거의 유일한 남자 교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 교사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남자 교사들만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아예 틀어막는 거예요. 6세 이상인 아이들도 그저 어릴 때 상호작용 방법을 가지고만 대하더라고. 훈육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막고, 애들이 무서워한다 싫어한다 라면서 막고.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아이들은 여성성에만 노출이 되지 남성성에는 익숙해질 수 있는 환경이 사실상 사라지는 거예요.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들은 현재까지도 90% 이상은 여성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수업은 어려워요. 아이들은 자기 고집 부리기에만 바쁘고 지도를 할 수도 없어요. 제가 아이들은 개판 5분 전입니다. 체육 수업 때 통제가 안 되는 애가 있어서 담당 교사가 그 애를 보고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옆에 앉혀놓고 기다리게 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존댓말을 하면서 적당한 때에 장난치지 마세요 뭐 하면서 그냥 보내더라고요. 뭐 하자는 거예요? 훈육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대화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자고로 저는 권장드리는 게, 아이들을 훈육할 때는 존댓말이 아니라 말을 놓으라고 하거든요. 훈육 상황과 평상시의 상황을 아이들로 하여금 구분하게끔 만들어주기는 해야 돼요. 이건 실제로 오은영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고 저도 해보니까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모든 곳이 그런 건 아닐 테지만 훈육을 지향하고 유의적인 방법으로만 주로 아이들과 접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이와 대화를 하려고 한다기보다 기술적으로 혹은 학술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저도 공부를 하고 있지만 느낀 건 결국 아이들도 인간이라는 거거든요. 기술적으로만 대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 학술적으로 기술적으로 모든 걸 정의할 수가 없어요. 훈육도 과하거나 아이에게 무서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 주된 이유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아예 지향하려고 하는 곳이면 보내지 마세요. 더욱이 환경 특성상 아이들이 유의적으로만 다루려고 한다면, 학술적으로만 다루려고 한다면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 횟수도 제한되거니와 여성성에만 노출됩니다. 남성성 환경에 노출되기가 어렵다는 의미겠죠. 마지막인데 이거는 원에 1년 이상 다녀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원은 지금 어떤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이 등하원을 시킬 때 담임 선생님이 365일 내내 등원이나 하원에 하나라도 빠짐없이 마중오거나 하원시키는 것이 보인다면 절대 가지 마세요. 최악입니다.
이거 뒤집으면 무슨 의미인지 아나요? 연차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말이 되나 싶죠. 근데 말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곳이 있어요. 어린이집이란 유치원이 통상적으로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방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악랄하게 해가지고 연차로 포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 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연차를 쓸 수 있는 일수는 1일밖에 없다고 해요. 이거는 실제 한 원 선생님의 말이기도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보내지 마세요. 이딴 데는. 해당 원 원장님이 교사들의 환경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고요. 교사 개개인의 인생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고 교사를 사람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기계로 보는 겁니다. 이건 시대 퇴행이에요. 명심하셔야 돼요. 교사가 힘들수록 그 힘든 감정들은 아이들에게 반드시 어떠한 방법이 됐든 간에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이게 과연 좋은 영향을 우리 아이에게 미치게 될까요? 물론 전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통상적으로 그럴 확률이 조금 높다는 것, 그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원 혹은 보내려고 하는 원 이런 조짐이 조금 보인다면 한번 해당 원장님이랑 직접 대화를 나눠보세요.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